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님과 잠시 후에 종목들 리뷰와 함께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까지 만나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 지수 0.2%대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과는 반도체 종목들 표정이 다소 엇갈리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2% 상승, SK하이닉스는 오히려 0.2% 하락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HPSP는 장 초반에도 한 3%가량 오름세 보여줬었거든요. 현재는 1.73%, 전반적으로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에 IT, 반도체 섹터 내 종목입니다. 자, 2차 전지 화학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셀사들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1%대 강세고 SK이노베이션만 1.7% 약세입니다. 소재단이 훨씬 더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죠. LNF는 4%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모두 2%대 강세입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 종목 정말 언제 가나 했던 알테오젠이 3% 넘는 급등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4%대 강세. 오늘은 자동차 섹터, 통신, 항공, 여행 쪽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는 가운데 금융 섹터, 그리고 철강 쪽도 강하고요. 건설, 기계 섹터는 오늘도 강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9% 강세 흐름 유지를 하면서 오늘은 유틸리티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오늘은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국에서 LPR 금리 발표한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엔터주들, 게임주들이 이 소식과 함께 자극을 받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김종효 이사님과 11월 13일에 YG 엔터테인먼트 만나봤습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13.1% 기록하고 있고 당시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5만 1,000원도 달성을 했던 상황인데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까? 그리고 신규 진입도 괜찮을까? 이런 아이디어들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10월달, 11월달에 JYP와 YG를 제시했던 이유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더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저는 다시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YG를 리뷰하는 이유는 최근에 나타났던 그 배후 부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배후 부분이 꽤 고수익성이었다면 놓을 리가 없겠죠. 생각보다 외양은 화려하지만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블랙핑크의 유출입 여부가 실적에 워낙 큰 영향을 주니까 다시 라인업을 갖추기 전에 꾸준하게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런 비수익성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수익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매출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걸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2차 목표가를 원래 제시했던 가격에서 한 6만 원 정도로 올리면서 정말로 블랙핑크가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의 탄력을 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집중돼서 다 먼저 나타난다면 저는 후반기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상반기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음악이라는 본업에 좀 집중하는 최근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 차승원 씨도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이제 연기 활동을 해왔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조금은 수익성이 좀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수익성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2차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리뷰로 이어가 볼게요. 1월 6일에 만나봤던 한화솔루션입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들 대표격으로서 한화솔루션 지켜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역시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2만 1,000원 가격을 달성을 한 바 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20.6%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과 관련해서 한화솔루션이 앞으로 상방에 얼마나 더 열려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정책 이슈 때문에 내렸다가 정책 이슈 때문에 오른 거죠. 트럼프 정부에서도 태양광은 막지 않을 것 같다, AMPC도 유지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올해부터 높아지는 거죠. 원래 작년 4분기 예상했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높아지는 하나솔루션도 AMPC를 받으면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4분기 실적도 뭐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올라올 개연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더 중요한 건 그럼 뭐 가성소다나 PVC, 뭐 원래 에틸렌이 가장 뭐 주력인 석유화학 업종이긴 하지만 PVC나 가성소다 쪽에 또 최근에 뭐 이익이 개선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캐시카우였다가 오히려 적자로 돌아서면서 태양광과 같이 시장이 부담을 줬던 이 부분마저 뭐 긍정적으로 돌아서거나 최소한 뭐 플랫하게 돌아선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면 뭐 PB 0.5배인 25,000원, 26,000원 정도까지 회복은 가능하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지금보다 반등 여력은 일단 25,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만약에 태양광이랑 석유화학 양쪽이 모두 개선되는 상황이라면 PB를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25,000원 정도, PB 한 0.5배 정도를 목표로 한 2차 목표가를 선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트럼프 취임식이 있을 예정인데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입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가져가시면서 2차 목표가로 2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업사이드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종현 이사님과 오늘 또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들 만나볼지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테크윙인데요. 거침없는 하이킥 이렇게 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테크윙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신규 수주입니다. 최근에 오늘은 조금 약간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기는 한데 SK 하이닉스가 다시 21만 원 선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그와 함께 좀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신규 수주 주목할 만한 점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테크윙의 주가가 뭐 꾸준하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비주 내에서는 뭐 ISC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줬던 대표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 반등의 근거는 바로 이거죠. 지금 뭐 큐브 프로버라고 하는 이 신규 장비가 HBM에 관련된 검사 장비라고 봐야 되는데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이미 납품 중이고 삼성전자 쪽이 퀄테스트 통과를 못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지연되는 양상이었는데 원래 이제 작년 4분기에 된다고 했다가 이게 이제 지연돼서 이번에 된 것으로 리포트 내용에는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신규 장비가 왜 의미가 있냐면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장비가 삼성전자까지 납품이 되면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지금 매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과거에 가장 좋았던 시기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근데 이 2배 가까운 매출 핵심은 다 신규 장비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핸들러 장비 정도였는데 이번에 HBM의 이 검사 장비 쪽에 추가적인 매출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러면 지금 주요 메모리 3사로 다 가니까 이거 독점적 지위 아니냐. 근데 이런 독점적 지위를 다른 회사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만약에 침해한다면 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퀄테스트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그다음에 HBM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장비들이 어느 정도의 허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호재 아니냐라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신규 장비 수주의 핵심 내용을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테크윙의 두 번째 키워드는 수급인데요. 오늘도 5% 넘게 급등세를 시연해주고 있는 테크윙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수급적으로도 호재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수급 현황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급은 뭐 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최근에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조금 사는 듯한 모습. 그런데 뭐 그렇게 강력하게 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쭉 그 흐름을 보시면 작년에 그 기대가 나타났던 4분기에 이제 그 관련된 장비를 수주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나타났던 정도의 강력한 외국인 수급은 아직 유입되지 않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여전히 최근 들어서도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에 의하면 굉장히 이제 강력한 매수가 양 주체 모두 나타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는 걸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관들은 여전히 좀 시큰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스쿱의 모습을 보면 과연 지금 가격에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애매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수급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좀 주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가 약간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릴 밸류에 대한 기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까지 좀 받쳐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밸류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근데 이 종목의 이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준비된 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초반에 나타났던 저 급등의 전반적인 기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장비와 관련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반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PE 관점에서는 올해 이익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까 늘어나는 매출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마진율을 보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마진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PB 측면에서 보면 한때 뭐 8배, 9배도 넘는 그런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뭐 주가가 비교적 확 내려앉은 그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밸류 기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처럼 압도적인 어떤 지위로 독점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라면 우리가 좀 더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테크윙은 HBM의 그 프로브 장비에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의 레벨의 그 밸류를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에서도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판단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보기엔 일단 뭐 기술적인 저항선 부근까지 한번 반등을 예상해 보면서 뭐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한 뭐 6만 원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목표가로 제시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일단 뭐 적정선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만약에 그 정도의 가격을 추가적으로 돌파하려면 아마 이 독점적 지위를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만한 그런 추가적인 좀 증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테크윙 여러모로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볼 만한 부분들도 있으나 밸류에이션 이전의 고점에 비견이 되는 한 6만 원대로 목표가 잡아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테크윙 밸류에이션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일 것 같네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바닥일까? 이러한 질문들도 함께 많이 던지고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바닥 신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종목이 여기는 바닥이겠지, 여기는 바닥이겠지 하다가 계속 주가가 내려가 버린 상황이어서 뭐 굉장히 이제 실망하신 분들, 이제 뭐 실망을 넘어서 이제 뭐 거의 뭐 절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리포트가 거의 2년 만에 유진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한 리포트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초과 공급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에 바라봤던 초과 공급의 레벨과 2025년에 바라본 초과 공급의 레벨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실제의 예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캐파의 그 초과 공급 차이가 몇백만 톤이 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꽤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는 뭐 각자의 판단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식 매수의 핵심 포인트는 바닥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수준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악재인 공급 과잉 이슈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2차전지에 연관된 그룹들이 공격적 투자를 멈췄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부정적으로 봤던 것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까지 하면서 현금 흐름까지 망가지면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공급 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투자를 오히려 줄이면서 캐펙스 비용을 줄인다면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 2차 전지, 특히 소재단의 종목들에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이제 바닥 찍고 정말 본격적으로 반등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바닥을 확인을 했다면 어떠한 반등 조건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만 이 종목이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여쭤봐야 될 텐데 반등 조건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결국은 이제 가속도를 붙이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양극재 전반적인 수출 추이를 보면 뭐 그렇게 좋은 양상이 아닙니다. 뭐 NCA는 더더욱 그러하고 NCM도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적인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QP 모두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양적인 측면도 그렇고 단가 측면도 그렇다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앞단에 이 소재업체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셀 기업들의 재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다음에 셀 기업들은 반대로 또 완성차의 배터리 재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관건인데 결국 이게 탄력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 주가에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을 탈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초과 공급이 줄어드는 정도로도 가능할 수 있으나 상승의 가속도를 붙이고 추세를 붙이려면 본격적인 업황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상반기까지 여유 있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속도를 붙일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작년 이제 제가 하반기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 서서히 나온 것은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 바닥을 조금 확인하는 국면 정도에서 가속도를 언제 붙일지 정도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속도 하기는 아직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도 저희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아까 테크웨이는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우리가 밸류에이션 판단이 어렵지만 이 종목은 절대 밸류가 일단 뭐 비교적 높은 상황이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성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없지만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NCM 계열의 삼원계 계열의 이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지금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PR이 아니라 PBR인데 여전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여전히 뭐 7배, 8배 수준이라면 그렇게 낮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뭐 12개월 포워딩을 하든 뭘 하든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밸류 기준으로 싸지는 않기 때문에 밸류 기준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술적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 반등의 목표치는 전고점 수준인 한 17만 원 정도의 수준을 공격적으로 돌파하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격 회복 정도를 노릴 수 있는 즉 악재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적 목표치에는 17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고 그 정도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가속도 요인, 전반적인 업황의 개선, QP의 모두 증가가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제한적 수준 정도의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제한적인 반등을 기대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는 1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종효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액 8,1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도 1,663억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3.4% 상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걸까요? 7% 넘게 급락세 시현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